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림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Q&A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모낭염입니다. 이전에 이제 모낭염 3,000원으로 해결한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그만큼 또 이제 질문들도 많이 달렸어가지고 가장 많았던 질문들을 조금 추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용했던 에스로반이나 베아로반 같은 연고는 무피로신계 항생제 연고이기 때문에 이제 제품 구매하면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그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법을 꼭 지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절대 여드름 스파 케어용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뭐 많이 사용하는 티트리 100 오일이나 아니면 뭐 큐아크네 연고나 아니면 뭐 여드름 패치나 이런 애들처럼 매일매일 사용해주는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진짜 모낭염이 막 미친듯이 번져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났다, 막 여드름까지 같이 번진다 이럴 때 그런 모낭염들에 이제 사용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고예요. 실제로 전문의 쌤들이 이제 올리신 영상을 보셔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모낭염 검색하면은 선생님들이 올리신 영상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언니, 이거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실 저도 모낭염이라는 존재 자체를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 피부에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구분이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궁금하다, 이게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평소에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100%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같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 이제 여드름이랑 모낭염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비교 드릴게요. 우선 모낭염이랑 여드름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피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근데 이 방법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압출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모낭염 같은 경우는 압출을 하면은 그 핵심이라 그래야 되나? 피지 있죠, 여러분. 피지 알갱이. 그게 안 나옵니다. 근데 여드름은 우리가 이제 압출을 만약에 하면은 그 핵심 알갱이가 나오잖아요. 약간 굳어있는 상태건 아니면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건 핵심이 나와야지 아, 이게 압출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모낭염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얀 조금 고름 같은 거? 그냥 그런 것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낭염은 압출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더 잘 번지잖아요. 그래서 압출을 하는 방법보다 제가 육안으로 조금 구분하는 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물론 제 피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먼저 모낭염을 같이 보시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뭔가 안에서 솟아오른 느낌이 아니라 겉면에 이렇게 통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뭔가 속에서 땅땅하게 올라오다가 솟아있는 섬처럼 솟은 그런 느낌이라면 모낭염은 그냥 뭐 하나 묻어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약간 고름이 되게 하얘요. 약간 노란 느낌, 뭐 붉은 느낌, 뭐 시퍼런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하얗더라고요, 특징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가장 크게 딱 구분을 하고요. 이 형태가 아니면 약간 좀 좁쌀 알갱이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좁쌀 여드름은 그냥 흰색 안에 뭔가 고름이 비친다면은 이 알갱이 형태로 올라온 거는 뭔가 압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되게 요철처럼 그냥 딱 알갱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안경 받침대 닿는 부위에 가장 많이 올라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드름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눈썹 옆에 놨던 건데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어놨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모낭염이랑 다르게 좀 속에서 차오른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는 약간 좀 좁쌀인지 농포성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까 모낭염처럼 그 고름이 완벽하게 하얗게 비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차오르면서 좀 하얗게 비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옆에 좀 그런 좀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봐도 조금 안에서 밖으로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물론 얘는 여드름이었지만 간혹 이렇게 나다가 갑자기 익었을 때 모낭염 형태로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습이.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랑 모낭염이 같이 한 구멍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한 구멍에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 저는 평소에 이런 방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들은 뭐 거의 압출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해가지고 남은 부위를 이렇게 압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모낭염이라고 했던 부위는 알갱이가 안 나오고요. 여드름이라고 했던 부위는 확실하게 그 핵심 피지 알갱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전 영상 보고 헷갈리셨던 우리 비탐지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랑 조금 비슷하긴 해요. 언니, 모낭염을 짜고 연고를 발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 위에 발라야 되나요? 이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이랑 아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낭염은 진짜 이 피지 선에서 염증이 유발돼가지고 여드름처럼 솟아오른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한 감염, 세균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균이 더 잘 번진단 말이죠. 제가 실제로 여드름이 심하게 번졌을 때 모습을 같이 보면은 항상 모낭염이 함께 있었어요. 진짜 모낭염이 같이 나면은 여드름이 삽시간에 이렇게 번지거든요. 그런데 모낭염으로 압출한다? 그러면 이제 균이 더 잘 번지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좀 가려운 게 더 심해요. 근데 이제 세수하다가 자연스럽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괜찮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세안 직후에 이제 스킨케어를 할 때 정말 심한 편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티트리팩 오일 있잖아요. 그거를 면봉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모낭염 연고 이거는 제가 정말 심할 때만 사용하는 약간 비상약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때 영상 올렸을 때도 거의 5개월 만에 사용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낭염인 게 이제 확실하고 이제 이 항생제 연고를 한번 발라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짜고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정말 깨알 만큼 해가지고 연고를 그 환부 위에다가 이렇게 톡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니, 모낭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드름도 가려울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모낭염을 처음으로 알게 된 계기가 얼굴이 많이 가려워서였거든요. 저는 이제 얼굴이 항상 가려움을 동반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랑 막 라이브를 하면서 막 얼굴 가려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언니 가려움 그렇게 많이 느끼시면은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막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낭염이 있기 때문에 가려움을 더 많이 느낀 건데 여드름도 이제 특히 농포성 여드름은 아프기도 아픈데 가려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농포성은 이제 염증성 여드름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약간 특징이 생긴 것도 살짝 모낭염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걔도 약간 안에서 바깥으로 좀 솟아오른, 좀 뾰족하게 솟아오른 느낌이고 약간 낭종성이나 화농성 그런 애들 이렇게 좀 둥그런 애들보다 좀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런 느낌이고 맨 꼭대기에 면포가 이렇게 비쳐가지고 짝이 굉장히 좋게 생긴 여드름 모양이에요. 근데 요 애는 저도 좀 꽤 많이 나는 애인데 실제로 가려움을 동반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가장 모낭염이랑 헷갈려 하는 여드름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모낭염인 줄 알고 약을 발랐는데 여드름이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궁금해해 주신 이유가 이 연고는 그냥 약국에서 3,000원으로 이제 처방전 없이 구매가 쉽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발라봤지만 큰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올리신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또 이런 설명을 해주세요. 여드름 압출 후에는 균이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드름도 염증이고 모낭염도 이제 모낭에 발생한 질환이긴 하지만 이 항생제 연고가 해주는 역할이 2차 감염을 예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 방지를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드름 부위에 발라도 큰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만 그렇다고 정말 여드름 스팟 케어 해주는 용도로 마구마구 바르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스킨케어를 안 하고 모낭염 연고만 발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언니 저는 너무 건조한데 스킨케어 안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너무 건조하고 수부지예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수부지 피부고 겉에는 유분기가 막 번들번들한데 속에서는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너무 건조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낭염 번지는 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킨케어는 멈추고 연고만 사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스킨케어를 꼭 해줘야 된다, 수분 공급을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스킨케어를 그냥 평소대로 다 끝내요. 그 다음에 면봉 사용해가지고 내가 바를 부위만 조금 이렇게 걷어내주는 거죠. 좀 닦아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부위에 이제 연고를 좀 묻혀가지고 정말 깨알 만큼 소량만 톡 발라주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맨 피부에 바르는 거랑 그렇게 바르는 거랑 막 어마어마한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발라도 충분히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스킨케어를 꼭 해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언니, 이 연고 같은 부위에 10일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10일 사용하고 이 제품 버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처음 딱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니 10일 이상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만약에 같은 부위가 10일 이상 사용했는데 또 안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제 모낭염들은 요거 바르고 한 2, 3일만이면 충분히 가라앉더라고요. 아니면 굳어서 그냥 딱쟁이 져서 떨어져 나가던가 2, 3일도 좀 늦는 것 같고 거의 이틀? 이틀이면 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부위에 10일 동안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의 그 도중에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모낭염이 여러 개로 이제 번진 상태여서 내가 이 모낭염을 발라가지고 얘가 가라앉았는데 그 바로 옆에 또 모낭염이 있을 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면은 10일 꽉 채워서 바르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한 7, 8일? 7, 8일 정도 사용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어느 정도 텀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항생제 연고가 사용법이 까탈스러운 게 이제 내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내성이라는 게 요 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그 모낭염 균주 있잖아요. 균주. 그 세균들이 이 항생제 연고에 대한 그 저항을 이겨내가지고 살아남았을 때 이 균 자체에 항생제 연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린 거고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크레오신 티 그 톡톡이 있잖아요. 톡톡이 원조. 그게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데 뭐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막 듬뿍 막 이렇게 질질 물이 흘릴 정도로 막 신나가지고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통은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있었어요. 이마에만 여드름이 있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질 정도로. 근데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맨날 사용하고 막 듬뿍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통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효과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피부에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연고에 나와 있는 사용법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꽤 많았는데요. 이거 바르면은 너무 가려운데 이거 계속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공감을 못 드리는 부분이라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낭염 자체의 그 가려움이 심해서 이 연고를 발라서 가렵다 이런 거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 비탐지대 댓글로 남겨주신 후기나 이런 것만 참고를 하면은 가려워서 진짜 자다가 깬 적도 있다라고 이제 남겨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것 때문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부작용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상 반응이더라고요. 일반적 주의에도 나와 있는데 이 약으로 인한 과민증 또는 중증의 극소자극, 가려움,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에서 연고를 깨끗이 씻어낸 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감염 치료를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상 반응으로는 자결감, 그리고 자통,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그리고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가려움이 진짜 살짝 가려운 게 아니라 너무 심하다, 내가 진짜 이런 증상 때문에 사용을 멈추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억지로 참지 마시고 우선은 사용을 중단하고 어떤 차도가 이제 나타나는지 피부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려움을 넘어서 진짜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홍반, 통증, 막 화끈거림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모낭염 연고에 대한 질문을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모낭염 영상에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드름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살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가 이제 모낭염인 거 알고 이 연고 사용을 했는데 효과 너무 좋다, 며칠 만에 막 가라앉았다, 이런 거를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낭염도 같이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조그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